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북핵잠 전술핵 극초음 속체 예고에도 문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라는 제목 사설에서 북한이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죠. 현재 헌법상으로는. 그러나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가지고 있고 유엔 가입국이며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와 북미 간의 협상, 남북 간의 정상회담,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국가로서 그런 현실적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연초에 국방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남쪽을 대한민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일일이 이것을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포괄적.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변 국가를 가상적 적대국으로 상정하고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대국회 시정연설이든 아니면 국방부를 비롯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 국방에 관한 것, 대북 정책, 한반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방에 대한 대응도 이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안보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국 금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부와 일부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 조작과 불법으로 강행했다. 공익 제보자 신고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특임 검사 임명에 수사해야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력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출금지해야 하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6년 민요총이 로켓 총파업 정리하고 반대하는 총파업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에 명동성당에 한 달 동안 갇혀서 지명 수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파업의 결과 국회에서 통과된 신한국당이 날치로 통과된 법안이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의 제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것을 폐기하게 됩니다. 노동자 투쟁에 굴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파업이 정당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명 수배가 풀리게 됐습니다. 민주총 집행부 전체가. 그래서 저도 출국 금지와 지명 특수지명 수배와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출국 금지자를 풀어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서류가 넘어가가지고 출국 금지에서 해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제가 2월 달에 그 직후에 해외 출장을 가야 돼서 공항을 나갔는데
이 출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서 그날 출국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 당국과 이제 항의를 하고 해서 그 다음날 출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확인된 바로는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사무소로 통보하고, 그래서 출입국 관련 사무소가 출입 금지를 해제하는 그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제가 출국을 하루 늦춰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금지와 관련된 것도 딱 그런 행정적,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부동산 자신 있다더니 임기 1년 남은 이제 와서 송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이다. 공급 없이 규제에 남발한 탓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주거 문제 송구하다면 시장 친화 대책으로 보여주길, 경향신문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원칙 없는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이 투자 상품으로 시장에 맡겨진 이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4차례 그런 집값 안정 대책을 내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주거정책, 소위 말하면 이 집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집 정책, 주거정책의 청사진, 또 거기에 따른 법과 제도가 없이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1년 남았는데 뭐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25번째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신년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민심 제도를 읽지 못한 대통령의 신년사, 동아일보는 정책 전환 의지와 통합 비전 안 보인 집권 5년차 문 신여사, 한겨레 신문은 민생회복 약속한 문 대통령 성과를 보여주길, 경향신문은 회복, 도약, 포용 다짐한 문 대통령 민생에서 그제 성과 내야 한다. 이렇게 뭐 비판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신년사가 너무 포괄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마치 임기를 시작하는 그런 것 같은 신년사처럼 보입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겠다. 최소한 뭐 1년 동안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신년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다면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따로 한다든지 다른 자리에서 1년 남은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코로나 감소세 불구 열방센터 등 확산 진원지 철저히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순서 결정 인프라 구축, 넉장 확보 재판 안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원지가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열방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참여했던 사람의 70% 자체가 지금 감염 상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확인해서 감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하나의 감기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전파되고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적해서 그걸 막아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그 백신을 통한 집단 감염도 연말께나 돼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염이 아무리 추적하더라도 전파되고 감염된다라는 전제에서 치료를 위한 치료제, 의료진, 치료를 위한 시설, 음압병상 등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리두기 감염을 막는 데만 너무 치중하고, 물론 백신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대정부 공격도 많았고, 정부가 지금 발표한 대로라면 하반기까지 3천만 명 이상을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또 감염되어서 치료하는 문제, 또 치료 이후의 후유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버지 자리에 오른 김정은 결국 수령 우상화로 뒷걸음질인가, 뭐 이렇게 사설 뽑았는데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이게 뭐 총비서라는 직책은 이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그 권력 구조 형태, 일반적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서 최고 지도자, 그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뭐 우상화로 뒷걸음친다, 뭐 그때는 우상화고 지금은 우상화가 아니었는데 우상화로 뒷걸음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라는 게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데, 또 그것이 뭐 우상화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시각에서 그걸 우상화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건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다. 공산주의 국가, 또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북한 체제의 특수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코로나 이 공유제 또 하나의 편가르기 아닌가. 매일경제신문은 코로나로 이득 봤으면 내놓으라는 여당 대표의 반시장적 발상. 문화일보는 코로나 이 공유제 시장경제 체제 뒤엎는 발상이다. 이 공유제를 코로나가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 뒤엎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을 같이 나누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는 있지만, 이 공유제가 시장 경제 체제를 뒤엎는 발상이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이윤이 나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면 안 되는 거지. 또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노동자의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 주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게 그 시장 경제 체제를 뒤엎는 것인가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든 이익을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인간사회, 공동체사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시장경제 체제 뒤엎는 발상인가, 여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1948년 재헌의회 헌법이죠. 그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고 대통령으로 이제 나중에 선출됐는데, 그 재헌의회에서 제정한 초기 헌법에는 이 공유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삭제됐을 뿐이지, 그때도 이미 재헌의회 헌법이 같이 공동체 사회가 하나에 같이 노력해서 뭔가 이익이 생기거나 돈을 벌었으면 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AI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AI 혁명 시대 제도 의식 바꾸어 문화 지체 극복해야 한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1을 이제 소개하면서 헬스케어, 자율주행, 공유경제, 디지털, 유통, 금융 등 신산업 전반의 혁신 연쇄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가전 전시회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 답으로 많이 출품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출품했죠? 그래도 말이 별로 안 맞는 얘기예요. 매일경제신문은 CS 2010, 2011,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혁명은 가속화된다. 제목을 사설해서 AI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겨레 신문은 혐오 발언 쏟아낸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류가 쌓은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 양극화를 또 확대하기도 하죠. 따라서 필요하고 적절한 규제, 이것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무정부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신산업, AI 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혁명이 어떤 이윤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가 없다면 그건 뭐 정부가 없는 것이죠.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규제 얘기입니다. 매일경신문은 문 선도형 경제 전환 반기업 규제 정책 고집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21대 국회 반기업 법안이 200건이 된다. 제정된 것도 있고 현재 계류 중도 있는데 반기업 법안이 200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과대 주장하는데요. 문화일보는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혁신, 문정권은 규제 입법 광풍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역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개정 및 제정과 노동3법 등 규제 폭주하고 있다. 특히 거기다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12월 1월 8일 통과시킨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까지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 특히 국가체제는 자유와 규제라고 하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헌법 119조 2항의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래서 그 규제를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고 뭐 윤리도덕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에는 반드시 벌칙 조항이 존재합니다. 벌칙 조항을 두지 않으려면은 법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건이다. 반기업 법안 2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칙 조항이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캠프 출신 나이지리아 대사 비리와 임명권자 책임이다. 뭐 임명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임명권자가 뭐 사실 검증을 못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검증했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비리를 하게 되는 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있다면 일단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임명권자가 거기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분돼야 하고 만약에 또 법적 책임도 관련돼서 그 비리에 임명권자도 관련됐다면 같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단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발전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월성원전 3중 수소 유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뭐 월성원전 3중 수소 유출 이거는 유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핵발전 자체가 근본 원인이죠.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 월성 1호기 뭐 공무원들이 뭐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구속도 되고 이거 이제 폐쇄하는 걸 핵마피아들이 이제 총 단결 해서 이런 원전 폐쇄를 이제 막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핵 물리학자들, 핵공학자들 내세워가지고 지금 뭐 3중 수소를 1년간 그 개인당 3중 수소로부터 1년간 피폭량이 월성 원전 지역에 말이죠. 바나나 6개, 멸치 1g 정도에서 나오는 양에 불과하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 원전 주변에 나산리 주민들이 40년 동안 피폭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그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변에 암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뭐 소송을 하지만 법원은 뭐 여전히
그 암 발병률과 방사능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패소 판결에 주요한 원인들이 다 이 핵물리학 공학자들이 말하는 바나나 6개, 1년 동안 바나나 6개 먹으면 나오는 방사능 양밖에 안 된다. 핵발전소 옆에 1년간 살아도 말이죠. 이런 주장, 이것이 과학적이다. 과학적 수치, 분석의 결과다. 그 과학이란 이름에 그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이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서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의 음폭 투하 이후에 이 비폭 2, 3세들의 그 고통, 또 우리나라도 합천이나 이런 곳에 일본에서 방사능 비폭 당해서 지금 2세, 3세, 4세까지 고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다 눈 감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원전을 옹호하고 이 삼중수소가 이렇게 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6개, 멸치 1g 운운하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하튼 한겨레 신문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잘 입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